우리는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유 없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시기심과 질투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왜 나를 미워할까? 왜 저런 시선으로 바라볼까? 그들의 감정이 나에게까지 전이되어 우리의 일상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단단하게 설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신과 같다. 타인의 시선과 질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예기치 않은 바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바람 중 하나가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마치 끈적한 거미줄처럼 우리를 얽매려 하고 때로는 우리의 가장 밝은 순간마저도 어둡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어떻게 다를까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감정 사이에는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것을 보고 자신에게 없음을 아쉬워하는 마음입니다. 나도 저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담겨 있죠. 반면 질투는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또는 자신에게 오기를 바라는 더 공격적인 감정입니다. 저 사람이 저것을 가지는 것이 싫다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떤 이가 아름다운 꽃을 보며 자신도 저런 꽃을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기라면 그 꽃이 시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질투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대체로 자신과 비교 가능한 대상에게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넘사벽, 즉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처럼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경외감이나 부러움을 느끼지 시기나 질투를 느끼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을 향해서는 부러움의 시선이 가득할지언정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질투하는 감정은 쉽게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친구나 동료에게서는 훨씬 쉽게 시기심을 느끼곤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진 것이 자신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나 질투의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는 인간의 본성적인 감정 중 하나로 많은 경우 자존심이 낮고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 타인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그 비교 속에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에 빠지곤 합니다. 또한 경쟁심이 강하거나 자신보다 뛰어난 인물이 주변에 있을 때, 경제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부족함을 느낄 때 이러한 감정은 더욱 짙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발생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은 그들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자신의 가치나 능력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비 오는 날 하늘이 우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해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닌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시기나 질투에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등대처럼 우리는 흔들림 없는 자신만의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인해 우리의 평온한 삶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 우리의 정원에 잡초를 심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잡초들이 무성해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씨앗을 막고 이미 자란 잡초들을 현명하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시기와 질투는 때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와 평온함을 조금씩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구멍으로 물이 새는 배처럼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활력을 소진시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위한 안전지대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침착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의 행동은 때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나 상처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성공을 비꼬거나 폄하하려 할 때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와 같이 무덤덤하게 반응하며 상대의 기대하는 반응을 주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거리두기입니다.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거나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 아닌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관계라면 개인적인 대화를 줄이거나 핵심적인 업무 외에는 불필요한 교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독이 든 음식처럼 해로운 관계는 우리에게 천천히 독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칭찬의 마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시기나 질투의 감정은 종종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것은 그들의 내면에 있는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아이디어는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와 같은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뜻밖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며 상대방의 성향과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랑하지 않기입니다. 당신의 성공이나 소유물을 과시하는 것은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시기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성과를 기뻐하고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겸손함은 미덕이며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 우리의 성과를 조용히 내면에서 즐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의 감정에 일일이 반응하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노력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당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것은 끝없는 불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플라톤은 스스로를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타인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바꾸기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타인의 시기심과 질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처럼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바꾸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강화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장점을 인식하고 개발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비옥한 땅에 좋은 씨앗을 심고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 긍정적인 자아 개념은 우리를 시기나 질투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의 행복을 바라지 않으며 당신의 성공을 깎아내리고 실패를 기뻐하며 심지어는 당신에 대한 뒷담화를 일삼기도 합니다. 그들의 칭찬은 진심이 아닐 수 있으며 당신의 모든 것을 따라 하려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어둠 속의 그림자처럼 당신을 맴돌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이러한 사람 아닌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시하고 피하기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과 감정적 동요를 먹고 자라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인식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당신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입니다. 때로는 도움을 주고 친절하게 대하기가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당신에게 느끼는 시기심이 사실은 당신에게 인정을 받고 싶거나 당신의 위치에 도달하고 싶은 열망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작은 친절이나 도움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며 당신의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질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빛나는 모습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빛을 숨기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정신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의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여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를 세우는 지혜를 계속해서 탐구해 나갑시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갇혀 스스로의 빛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시기심이 당신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당신이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당신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태양이 너무 밝아서 어떤 이들은 눈살을 찌푸리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은 그들의 반응 때문에 빛을 잃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빛도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기와 질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과 행동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질투에 분노하거나 상처받는 대신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 강화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능력과 장점을 인식하고 개발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확고히 믿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의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성과를 질투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들의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당신이 이룬 성과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시하고 피하기가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 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때로는 소모적이기만 합니다. 특히 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갉아먹거나 당신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마음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에너지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아서 당신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하고 가능하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의 평온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이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질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이 타인에게는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부러운 대상이기에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시기심이라는 방어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심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불안정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시기와 질투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대처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당신 자신의 삶을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신념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진정으로 당신만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승리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행복의 꽃은 외부의 어떤 바람에도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며 평온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